연애가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연예계 얘기들을 가득 가지고 왔는데요. 네. 얘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무슨 뭐 이게 뭡니까? 예. 먹을 걸 가져왔나요? 아, 딱 보면 아시잖아요. 예, 이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리고 스멜이 예, 이걸 가져온 이유가 요즘 스타들이 이것 때문에 인생 역전했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열어보시죠. 비둘기. 자, 비둘기가 나온다고? 짠! 소떡소떡.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짠! 짠! 곱창아, 곱창! 맛있겠다. 제일 좋아하는 곱창. 야, 이거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곱창. 예. 무침도 있다. 그리고 요거. 짠! 와, 스테이크. 네. 야, 이거 안심이야? 육즙이. 야. 맛있겠다. 오늘은 이 음식 먹방으로 완벽하게 인생 역전한 스타들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만나볼 스타는요. 잘 먹는 것 하나로 지금 대상 후보까지 거론된 분이 있잖아요. 네, 예. 아, 그분이죠. 아시죠? 예, CF도 뭐 엄청 찍으셨고, 예, 이분이 휴게소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분. 예, 이영자 씨입니다. 지금 이 누나의 먹성에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영자 씨가 맛있다고 하는 데는 좀 검색을 좀 해보고 가보고 하거든요. 네. 아니, 왜냐면 소떡소떡은 안 드셔보신 분 없을걸요? 요즘 거의 뭐 젊은 친구들 다 먹었고요. 편의점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정말요? 대박 났어요.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에. 이야, 이게 원래 팔던 거죠? 소떡을 네, 팔던 원래 건데 팔던 거예요. 휴게소에서. 그게 이제 그걸 유행시킨 거잖아요. 맛있게 먹는 모습 네. 때문에. 그야말로 영자의 전성시대인데요. 이 영자의 전성시대가 온 것은 바로 M본부의 전지적 참견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입니다. 이영자 씨가 처음에 히트친 게 지방을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네. 각 지방마다 꼭 이 휴게소에는 뭘 먹어야 된다 꼭 집어주셨어요. 들리는 왜냐하면 휴게소. 예, 우리도 가면 뻔하잖아요. 뭐 떡볶이 먹거나 감자를 먹는데 이영자 씨 덕분에 새로운 또 메뉴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약간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영자 씨가 맛에 대한 표현을 정확하게 너무- 포인트를 해주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노말했던 그 맞아요. 소떡이 그 포인트에 맞춰서 변신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이영자 씨가 먹는 게 뭐 정말 맛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맛집도 기존의 유명한 맛집들을 잘 찾아내는 노하우가 또 있거든요. 근데 뭐 소떡소떡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가끔 가다 보면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맛인데 이영자 씨의 그 설명이 너무 뛰어나니까 맞아요. 막 이렇게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 먹다 보면 그냥 그런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 열광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 예전에는 뭐 배 아픈 것 같은데요, 지금. 배 많이 아프죠. 씁쓸하네요. 이렇게 얼굴에 다 드러나요. 말을 안 해도 내각이 안 표정에서. 날 때 남의 아니, 화가 단단히 나셨네. 그게 아니라 그 방송 나간 다음 날은 매출이 한동안 올랐어요? 훅 떨어지죠. 아니요. 집중되니까 다른 곳에. 그런 메뉴에 집중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소떡은 그동안 이제 떡 먹고 이제 햄 먹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요거를 같이 먹는 걸 이영자 씨가 참가를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화제냐면은 이제 집 앞에 외식하러 가자가 이제 휴게소가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바뀌었어요, 문화가 솔직히.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헤미안 랩소디로 퀸의 노래를 알고 들으면 더 재밌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영자 씨의 이 얘기를 들으면 알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맞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안성 휴게소 가면 안성 국밥을 드세요라고 그러는데 맛있어요 이게 아니라 안성의 농사가 잘 돼서 쌀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밥이 맛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한 숟갈에 떠서 먹으면서도 아, 쌀이 하나하나 살아있네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는 거죠. 자꾸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뉴를 추천할 때도 그만해요. 아니 안성쌀 사다가 쓰는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꼭 안성까지 가서 그 안성국밥을 먹어야 그 맛이 난답니까? 이게 다 전국 사람들이 전 국민이 체면을 걸리는 거기서 제 효과예요. 식구하면 안 돼요? 아니, 이 정도면 휴게소를 하세요. 이영자 씨가 소개한 휴게소 음식 중에 드셔보신 음식이 있으신가요?
소떡 또 국밥. 그리고 금강휴게소에 보면 도리뱅뱅이라고 있어요. 도리뱅뱅이라고 이렇게 빨간색 양념된 은어를 이렇게 딱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놓은 건데, 근데 방송 초반에 나왔었던 메뉴라 왜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방송 초반에 나왔던 메뉴니까 이제 가면 줄 서서 안 먹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도 아직도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 중에 하나였고, 그 뭔가 꾸덕꾸덕한 식감이랑 그 양념된 그 굉장히 좀 매콤하고 달달한 그 맛이 잘 어울려서 아, 이영자 씨가 맛있다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말하면서도 층이 보이네요. 이상하게 의심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영자 씨가 맛있다고 한 것이 의심이 안 그러니까 가. 원래 뭐 TV나 뭐 다른 분들이 맛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의심이 조금 되거든요. 맛있을까? 라는 생각 정도라도. 근데 이영자 씨가 맛있다고 한 데는 분명히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연애를 많이 해본 그 여자분이 그 남자 만나지 마. 나 그거 알아. 저런 사람 스타일 알아. 그런 것처럼 그거 먹지 마. 진심으로 나 이별했어. 그 음식하고. 이거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그만큼. 이영자 씨가 휴게소 먹방을 하면서 추천한 메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메뉴들이 조기 품절은 물론이고 이 판매율이 무려 200%나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급기야 한국도로공사의 이 휴게소 팀장이 이영자 씨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영자 씨의 이 먹방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뭐 진짜 대세들만 받는다면 2018 브랜드 대상에서 이 올해 예능인으로 뽑혀서 대상을 받았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때 수상소감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내가 브랜드로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간 여러 번 실패하며 내까짓게 뭘 알겠어, 뭘 하겠어 라고 나도 날 못 믿었는데 하정 언니가 넌 유일해라고 육회 비빔밥 산삼 같은 멘트로 나를 살게 해줬다라고 수상소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산삼 같은 멘트. 네, 수상소감도 육회 비빔밥이 잘 나와요. 네. 예. 브랜드상이라는 게 정말 이미지가 좋고 대중들에게 잘 먹혀야 가능한 상인데 먹어야. 먹어야. 네. 브랜드 평판이 좋다는 건 CF 스타로도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스타가 먹는 제품을 나도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이영자 씨가 사실 이 프로그램 하기 전까지는 딱히 TV CF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CF가 햄버거, 라면, 치킨, 떡볶이 정말 그 이영자 씨가 그동안 많이 먹고 좋아했던 메뉴들이잖아요. 광고를 계약했는데 급기야 새로 나온 라면은요. 출시 66일 만에 1,000만 개가 넘는 판매고를 올려서요. 정말 광고주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소문이 나니까 다른 식품들도 놓칠 수가 없겠죠. 지금 검토 중인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아, 지금 먹는 얘기를 하니까 또 네. 지금 시간이 야식이 좀 땡기는 땡기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이에요. 예. 근데 제가 한동안 그분 때문에 씨가 말라서 못 먹은 음식이 있어요. 씨가 말라서? 네, 그 음식이 너무 맛있게 그분이 드셔서 제가 실제로 먹으러 갔는데 줄을 1시간 이상을 서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곱창이에요. 이 스타가 방송에서 혼자 곱창을 먹었는데 이걸 혼곱이라고 해요. 혼자 곱창을 먹었다고 해서. 혼곱. 네, 바로 마마무의 화사씨인데요. 유명하죠. 화사씨가 정말 곱창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있었나 느낄 정도로 맞아요. 대단했었어요. 곱창계의 디바입니다. 아주. 디바예요. 곱창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영자 씨가 휴게소 매출 상승에 기여를 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화사 씨는 소곱창 매출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화사 씨는 이 곱창을 먹기 전까지는 화사 씨 개인보다는 이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의 화사 씨라고 해서 그렇게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나 혼자 산다에서 곱창을 먹으면서 그녀의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뀌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연구해 봤는데요. 도대체 왜 이게 그렇게 대란이 날 정도일까? 또 분석을 그것도 하셨어요. 왜냐면 공부의 신이. 예. 저나 뭐 슬리피가 먹으면은 이런 일 없거든요. 아우, 전혀 없죠. 뭐 곱창 먹네 이러겠죠. 일단은 그 곱창을 야외에서 야외에서. 그것도 우리가 술안주로 보통 먹고 하는데 이제 대낮에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혼자서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볶음에다가 이제 전골까지 이렇게 드시니까 이건 뭐 그냥
끝판왕이죠. 아. 그냥 거기로 게임 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매니아가 아니면은 볼 수 없는 곱창 매니아가 아니면은 볼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게 뭐 저처럼 어떤 아재 이런 것도 아니고 걸그룹인데 걸그룹 멤버인데 이걸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거의 충격과 공포 수준이었죠. 개그맨 중에 정용국 씨라고 예, 예. 곱창집을 하는데 예. 저 거기 자주 가요. 일주일 전에 이제 접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방송이 나오고 폭발적으로 해서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이 곱창집이. 그 정도로 살린 데가 많다는 제가 거죠. 거기 갔었거든요. 네. 우리 집 근처인데 진짜 곱창 주문이 끊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계속 배달업체까지 요즘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자 곱창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배달을 다 시키는 거예요. 다 되더라고요. 그 모 고등학교에서 이 코스프레해서 유명한 학교 있잖아요. 의정부 고등학교. 거기서 화사 씨가 맞아요. 곱창 먹는 화사 씨 코스프레가 나왔어요. 맞아. 학생이 그걸 진짜 핫한 것만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 정도인데. 그 친구들이 선택한 화사 씨예요. 맞아요. 이야. 아, 근데 지금 화사 씨 이 정도면은 예. 소곱창 협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상을 줘야 돼요. 소곱창 협회 있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화사 씨가 곱창 대란을 이렇게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부산물 협회에서 감사패랑 그리고 곱창 상품권 100만 원. 야, 진짜 감사해줬어. 근데 여기에 화사 씨가 유행을 시킨 또 한 가지 음식이 네. 있습니다. 네.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전 알고 있죠. 저도 알아요. 알죠. 소리 나는 거죠. 맞아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이게 갑자기 저는 이 세 글자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와서 무슨 신인 배우 이름인 줄 알았어요. 김부각이라고. 김부각 씨. 갑자기 예. 부각 아무리 생각해도 먹는 김부각이 1위가 될 리가 없는데 부각김. 화사가 또 먹었더라고요. 간장게장이랑 그렇게 맛있게 먹어서 이게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내려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화사 씨는 또 상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이쪽 김부각 판매하는 업체에서 감사패를 또 전달을 했어요. 아니 근데 저거는 화사 씨가 아니라 화사 씨 어머니한테 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렇죠. 어머니가 만들어준 걸 맛있게 맞아. 먹거든요. 야. 제가 김부각을 주문을 했어요. 저걸 보시고요. 방송 진짜 안 보는 사람이. 아니, 저 저 안 실- 보는 사람이. 아니요, 방송을 저 안 봤어요. 원래 처음에 몰랐어요. 공감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화사 씨가 뭐 곱창을 드시거나 이거를 제가 처음에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는 사이트 뭐 애기 거 주문하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니까 부각이 엄청 떠 있는 거예요. 뭐야? 요즘 부각 천인가? 나도 모르게. 들어갔더니 이게 또 김부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연금부각부터 뭐 마루 된 것도 있고. 거기에 빨갛게 떠 있잖아. 뭐 매진 뭐. 네. 인박, 매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부각의 그걸 놀 신세계를 알게 됐어요. 아니, 5만 가지를 다 부각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상품이 워낙 되니까 거꾸로 화사 씨라는 존재를 알게 돼서 이제 사실 듣게 된 거예요. 정말 온갖 부각이 부각됐네요. 저 이름 따라 간다니까. 처음 들었어요. 네, 화사 씨가 곱창과 김부각에 이어서 이 먹방 때문에 또 다른 감사패를 또 있어요? 받았다고 또 합니다. 뭐였었지? 감사패 몇 개를 받은 아,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박대인데요. 박대요. 박대 저는 어릴 때 되게 많이 먹었던 생선이라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왜 아무도 모르지 했는데 화사 씨 덕분에 또 이 박대라는 게 딱 떴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제2본부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대를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화사 씨가 다른 집에 가서 먹었는데 또 너무너무 맛있게 쫙쫙 찢어서 먹은 거예요. 정말. 이분은 앨범 네. 낼 때보다 더 화제가 되네요. 네, 먹을 근데 때마다. 이게 이 시점이요. 그 곱창 터트리고 그다음에 부각 터트리고 간장게장 터트리고 나서 이은 정말 쭉 그 시리즈예요. 다른 거의. 프로에 가서 그렇고. 예. 근데 정말 맛있게 먹고 결국에 이게 박대가 또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실검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군산 박대 향토 사업단의 감사패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사 씨가 먹었다 하면 바로 감사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먹방 이후로 이 화사 씨의 입지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일단 CF 개수를 봐야 되는데 비키니, 치킨, 초콜릿 화장품, 소주까지 찍었어요. 이렇게 총 8가지 품목을 찍었는데요. 정말 여자 스타들 중에 대세들만 찍는다는 소주 광고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걸그룹 중에서도 화사 씨의 위치가 얼마나 탑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먹방 같은 걸 하면
건강식품. 건강부터 챙겨야겠고. 뭘 먹으면 뜰까요? 감사패를 저도 받고 싶은데. 제가 금방 이제 그 슬리피 씨 이제 도시락 먹는 걸 봤어요. 같이 쓰니까. 예, 예. 도시락 먹는 걸 보고 제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을 못 살려요. 맛있게 먹지 못. 도시락이 맛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먹기 싫더라고요. 이제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갑자기 라면을 끓이더라고. 정말 맛. 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먹방이 완전 트렌드잖아요, 요즘.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에 좀 사람들이 많이 그 다이어트, 몸 관리를 엄청 신경 쓰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경험한 건데 다이어트 할 때 저는 오히려 먹방을 봐요. 어?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거 내가 다이어트 끝나면 저 먹으러 갈 거야. 이러면서 그걸 끄면서 그래 꼭 끝나고 먹어야지. 그러면서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보면 오히려 그 엔돌핀이 돌아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여기 채널A에서 갈 때까지 가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네. 3일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운 음식만 3일 동안 먹는 프로를 했었어요. 오로지 3일 동안 청양고추 100개의 그 토스트 먹고 막 캡사이신 막 떡볶이 먹고 막 이런 거를 막 먹었어요. 3일 동안. 먹고 나서 건강에 문제가 있냐 해보니까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방송을 보고 댓글을 보니까 매운 게 땡긴다. 나도 먹고 싶다. 그런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다는 거죠. 저는 먹방이 인기 있는 이유가요. 네. 그 황영진 기자가 얘기한 거랑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희소성을 얘기하는 저는 보편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누구나 먹거든요. 우리 녹화하다가도 배고파 언제 먹냐 뭐 먹냐 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을 먹잖아요. 첫 번째는 보편성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즉각성이에요. 당장 저 TV를 보고서는요 보고 싶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가성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냐면은요 알려주는 음식 중에서요 대단히 새로운 음식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뭐냐? 근데 싸고. 내가 그동안 먹어왔던 건데 저렇게 맛있는 집이 있었네? 그럼 내가 조금만 더 가면은 저거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 이 가성비를 따질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먹방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단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신 너무 공감을 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실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뭐냐면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이제 딱 보잖아요. 그랬을 때 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MRI로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진대사가 무려 24%가 올라가요. 24%가.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구나, 네. 먹으면.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뭐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게 분비돼서 엄청 행복해지잖아요. 그때 경험을 우리 뇌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것만 봐도 그냥 행복해지는 거죠. 실제 먹지 않더라도. 자, 이번엔 제가 인생 역전시킨 먹방 스타 얘기입니다. 활동명이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딴 거래요. 네, 저도 그걸 친해지고 나서 물어봤어요. 나는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돈가스, 스파게티, 그리고 아까 나온 스테이크 있죠? 이거의 조합이 자기 이름이 된 거예요. 네. 돌스파이크가? 네. 와. 난 몰랐어요. 와, 진짜 저희도 엄청난 몰랐어요. 뜻이 있을 줄 이번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뭔가 아티스틱한 그런 어떤 본인이 존경하는 돈키호테 막 이런 거 있어. 어떤 뭐 돈키도 아티스트의 없게 이름을. 돈씨인 줄 알았더니. 네. 그 돈가스의 돈이었어요. 그래요. 엄마. 자, 바로 돈 스테이크. 돈 스파이크. 미우새에서 충격과 공포의 스테이크를 만들어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저도 걔가 지금 뭐 하나 했어요. 충격이었죠. 난 진짜 손을 잡아왔더라니까요. 참 기가 막혀서. 돈 스테이크. 이게 그 20인용 스테이크예요. 그게 이렇게 넓은 게. 이거가 맛있니? 근데 여러분 맛있어요? 솔직히 내가 한 마리 늑대가 된 것 같아요. 야생.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식감 있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물리더라. 한번 처음에 뜯을 때는 이게 약간 안에 이게 약간 핏기가 돌고 그러니까 내가 상남자가 된 것 같고 뭔가 진짜 막 잡아먹은 것 같고 그랬는데 이게 세 번째 뜯으니까 역시 난 초식이구나. 그 방송 전까지는요. 나는 가수다에서 김범수 씨의 프로듀서
뮤지션으로 나오면서 작곡가로 그러니까 얼굴을 조금 알렸던 거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서는 사실 돈 스파이크 씨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박송 씨와 함께 나온 그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시청자들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거예요. 그만큼 그 준비했던 스테이크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기 방송에서 봤지만 돈 스파이크 자체가 덩치가 약간 저기 산채에 계실 분까지 생겼잖아요. 보통 이제 옛날 드라마 보면 산채에서 이렇게 막 뜯는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을 하니까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저 고기에서 막 핏물이 나올 것 같고 맨 처음에는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숙성시키는 방법도 있고 자기만의 그 굽는 내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그냥 양만 많이 굽는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테이크를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맛있게 굽는 방법은요. 냉동실에 있는 스테이크 고기를 그냥 상온에 한 1시간가량 그냥 좀 자연 해동을 좀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후라이팬을 하는데 후라이팬의 온도를 굉장히 뜨겁게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힘이 날 때. 네. 그리고 나서 올리브오일 살짝만 하고 그런 다음에 앞뒤를 구우시는데 좀 탄다 하는 듯이 근데 그 전에 이제 소금하고 후추는 바로 그 전에 핏물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딱딱 이 후라이팬 위에 올라가기 전에 안 그러면 삼투압으로 소금이 다 얘 육즙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굽기 전에 바로 소금 후추 해가지고 구우신 다음에 걔를 레스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휴지기를 해가지고 잠깐 놔두시면 앞뒤가 바삭하게 구웠는데 속에서 이제 그 결대를 촉촉한 촉촉하게 육즙이 그냥 가둬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딱 썰을 때 가운데 이 선홍빛 그 스테이크의 그 참 맛있는 그 포인트를 딱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집에서 작은 사이즈지만 스테이크 맛있게 드실 수 있을 제가 거예요. 살짝 얹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정육점에서 3cm. 3cm가 맛있기가 두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 두께로 하시되 그 약간 기름도 사실은 이렇게 외국 그 유명한 그 요리사들 보면은요. 이렇게 약간 프라이팬을 버터하고. 들어서 끼얹듯이 그 열로 튀기듯이 그때 버터를 한 숟갈 넣어야 돼요. 그래서 버터로 계속해서 그 풍미가.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풍미가 기가 막힙니다. 꼭 버터 쓰시기 바래요. 네, 저도 궁금해서 돈 스파이크 스테이크 도전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곳에 가서 먹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돈 스파이크 씨는 뭔가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게끔 하는 그런 마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돈 스파이크의 그 이제 스테이크 이거 진짜 먹기 힘들거든요. 저는 삼국지의 장비가 그거 먹는 거 봤어요. 이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어디서 먹고 싶어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돈 스파이크식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제 돈 스파이크식 스테이크를 치면은 이거에 도전을 했던 분들이 글을 남기고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네. 자, 그래서 돈 스파이크 씨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팬들을 초대해서 스테이크를 직접 구워줬다고요. 네. 이 스테이크가 워낙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거예요. 돈 스파이크 스테이크 우리도 먹고 싶어요. 한번 초대해 주세요 해서 결국에는 이게 돈 스파이크 씨 생일 파티 기념으로 사실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베푼 거죠. 일단 8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80인분에 그 1인분이요. 일반 사람들은 1인분의 양이 아니었어요. 정말 굉장히 거대한 용량의 1인분씩 다 본인이 직접 구워줬고요. 그러니까 일부는 협찬을 받았어요, 사실. 이걸 다 80인분을 본인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깃값만 무려 1,000만 원대. 1,000만 원대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이쯤 진짜 먹는데 돈을 되면은 많이 써요, 외국 가서. 스테이크나 뭐 고기 관련돼서 어떤 광고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마트의 PB 상품 스테이크 모델로 발탁이 됐고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발표한 지난 9월에 그 월간 트렌드 조사를 보면은요, 돔 스파이크를 모델로 쓴 이 마트의 스테이크 광고가 좋은 반응을 얻어서 결과적으로 해당 마트가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테이크라는 상품을 넘어서 돈 스파이크가 마트 전체의 이미지까지 살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돈 스파이크 씨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바로
맛집이 있다면 지옥이라도 간다. 아. 근데 그 정도로 먹을 것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가득한 사람인데요. 이 20인분 스테이크 먹방 이후에 종영한 프로그램까지 모두 합쳐서 총 9개의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먹방이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정부가 먹방 프로그램을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그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국민들에게 했어요. 이 먹방이 비만을 뭐 유발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물었거든요. 근데 전체 국민 뭐 10명 중에 6명이 비만을 좀 촉진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뭐 근거가 없진 않죠.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방송에 스포츠나 운동하는 프로 계속 나오면 다 몸짱 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먹방을 하는 BJ들이 한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우리가 먹는 걸로 국민이 비만이 된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냐라고 한번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근데 또 이제 이런 조사도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이거를 먹방을 규제하는 게 맞냐 했는데 거의 70%는 반대한다라고 또 설문조사가 나오고. 이게 객관적인 어떤 조사가 아니라 먹방이 비만을 유발한 것 같냐라고 사람들한테 그냥 의견을 물은 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게 나왔으니까 먹방을 규제해야 된다는 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람들 관심 끌기 위한 정말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만들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죠. 빈대잡이로 시작했다가 초가상간 태운다. 이런 그런 거죠. 사실은 이런 정책을 굳이 발의하는 분도 참 대단한 분이시고 이걸 가지고 정말 규제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참 대단하신 분들 같고. 얼마 전에 풍루쇼에서 스타들의 부동산에 대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업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재테크인 것 같은데 같은 부동산 재테크로 이색적인 부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 배우 김희애 씨 이야기인데요. 예. 김희애 씨의 안목은 일단 뭐 패션, 뷰티, 그리고 작품을 보는 눈까지 정말 대단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부동산 재테크 면에서도 아주 남다른 특기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하면 빌딩을 주로 매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얻는데 김희애 씨는 청담동 한복판에 있는 빌딩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라는 건 넓어야 되잖아. 가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김혜 씨 이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면 이 토지가 2006년도에 119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해요. 이때 이제 토지를 사기 위해 30억 정도를 대출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12년이 지난 지금 이게 250억의 가치를 하고 있어요. 그 부업이 뭡니까? 매달 월세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부업 아닙니까? 이 부지가 너무 노른자 땅이고 맞아요. 계속 꽉 차요. 막 줄이 서 있고. 그래서 월 3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받고 있다라고 해서 정말 특급 부업이에요. 그리고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다가 뭐 건물을 올리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자리가 수도 되게 있겠죠. 좋은 자리. 자리가 엄청 좋죠. 좋은 빌라들 엄청 많고 명품거리 쫙 있는 그 안에 살짝 있어서 뒷골목에 딱 있어요. 원래 90억이 있었네, 부자네. 원래 부자. 남들이 보지 않은 걸 보는구나. 그 제가 SNS 중독이거든요. SNS 보다가 그 배우 이종석 씨가 피를 내리는 그 영상을 봤어요. 이종석 씨예요? 네. 마치 치킨 카페 같죠?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나 알바생인 줄 알았어. 아, 근데 그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직접 커피를 내려서. 꽃미남 값이
제가 사실 저곳을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간 날은 이종석 씨를 못 만났는데요. 이종석 씨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근데 이종석 씨는 작년에 그 신사동에 한 낡은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직접 인테리어를 해서 꾸민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근데 저게 카페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파는데 제가 경험해본 결과 커피가 맛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종석 씨가 저런 걸 좀 하지 않았나 싶긴 하는데요. 이종석 씨가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기 외에는 욕심나는 것이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카페 사장이 되고 싶은 게 수건 사업이었다라고 소원 성취를 말했는데요. 이 말처럼요. 그 카페에 가면요. 의자도 각기 다르고요. 조명도 좀 달라요. 이걸 다 하나하나 이종석 씨가 다 사와서 이 맞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 카페에 가봤는데 마감을 하는 시간까지 한류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말에 제가 갔었는데 주말 시간에 대부분 이제 한 10시, 11시면 카페가 닫잖아요. 이종석 씨의 친구로 추정되는 이 직원분이 저희 이제 닫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계시던 뭐 중국, 일본 팬들이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 뭐 오늘 안 오는가 봐 약간 이런 류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테이블이 돌아야 되는데 출연료는 좋지 않겠네요. 왜냐면 들어와서 팬들이 안 나가죠. 쭉 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도 이거 마감까지 보려고. 있었네요. 예? 본인도 기다리면서. 어디 한번 저도 이종석 씨랑 예리하고 딱 걸렸어요. 본인도. 네, 그걸 보려면 축 치고 계셨네요. 네, 저도 뭐 기자 정신으로 이 카페에 이종석 씨가 자주 출몰한다. 이것 때문에 팬들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한 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이종석 씨의 절친이고 비인두암 투병 때문에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던 김우빈 씨인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근황이 포착됐는데 우려와 달리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살은 좀 빠졌는데 넓은 어깨와 그 특유의 비주얼은 그대로였는데 올 블랙 패션에 이제 머리도 길게 길렀는데 저 오히려 사진이 있네요, 저기. 네, 좀 드라마틱한 모습이어서요. 많은 팬들을 열광시켰어요. 야, 머리가 많이 길었네. 락커노 같은 느낌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해드리자면요. 네. 김우빈 씨 아마 건강 조금 많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 네. 예전보다 살은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져서 지금 체력을 좀 올리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이 실제로 만났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는데 본인이 직접 누나 저 되게 건강 많이 좋아졌어라고 얘기해서 다들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예. 네, 그런데 이종석 씨가 카페를 부업으로 차렸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카페 건물이 대단한 부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종석 씨가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좀 어린 나이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낡고 시세보다 저렴한 건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매입한 후에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 후에 시세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봤었던 이 카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허름한 단독주택을 2016년도에 39억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러고 이걸 허문 다음에 다시 신축을 했는데 이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가치로는 뭐 한 50억 정도가 되는 건데 약 2년 만에 시세 차익 한 10억 원을 보게 되는 그런 셈이죠. 네, 어쨌든 우리 이종석 씨가 얼마 전에 자카르타 공항에서 억류됐다는 그 기사를 보고 왜요?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혹시 다음 작품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일단 자카르타 공항 억류 사건으로 정말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뭐 이종석 씨도 마찬가지고 팬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끝난 S본부 특집극이죠. 사회 찬미로 연기 복귀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모습이어서 팬들도 많이 좋아했는데요. 특유의 그 밝은 얼굴로 펼치는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 작품이 3부작짜리였잖아요. 특집극으로.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새해에는 이나영 씨와 함께 T본부 드라마죠. 로맨스는 별책부록이라는 작품으로 또 로맨틱한 연기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자, 스타들이 부업을 할 때 돈도 돈이지만 이종석 씨처럼 좋아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남자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좋아하는 걸 취미로 하다가 이분은 회사까지 차리고
잘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연기파 배우 천호진 씨인데 네. 천호진 씨가 뭐 워낙 연예계에서 유명해요. 이 취미로. 바로 취미가 바로 목공이라고 합니다. 이 목공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걸 회사를 차리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손재주가 너무 좋아서 뭐 프라모델 만들고 IC 비행기 만들고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이 목공을 접하게 되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90년대 중반인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한 시기가 아니고 인터넷 모뎀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더 대단한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건설회사에 다니셔서 그래서 나무를 잘 만지시는데 직접 가구도 취미로 만드세요. 그런 전문가도 손을 굉장히 많이 다치세요. 기계를 쓰다 보니까.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천호진 씨는 회사까지 차리실 정도면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천호진 씨 성격이요. 원래 한 가지에 빠지면 쭉 완전 집중하는 성격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인터넷으로 접한 목공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런 목공 관련 서적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외국에서 직접 책을 들여와서 그게 한 100권 정도 가량 된다고 그래요. 그 100권을 다 영어 사전을 봐가면서 그거에 따라서 뭐 톱질을 하고 이게 망치질을 한 거예요. 그걸 10년 넘게 취미 생활로 했어요.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됐겠죠. 그래서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목공이 일반 취미로 하기에는 조금 이제 고급 취미인데 이게 장비값도 좀 뭐 이거 다 다듬고 하는데 되게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던데요. 네, 천호준 씨도 취미로 목공을 시작했다가요. 워낙 잘 만드니까 집안에 있는 가구를 3분의 2 정도를 다 직접 만들었는데 워낙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서도 많은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야, 완전히 전문가시구나. 카달로그 같은데요. 카달로그. 진짜 비쌀 것 같은데요. 비쌀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세트 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브랜드네, 브랜드. 아니, 저 정말, 재주가 대단하다. 취미라고 보기엔 정말 그렇죠. 디테일에서 와이프분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천호진 씨가 출퇴근을 같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직원들이랑.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 출근 정도는 뭐 이해를 해줘. 퇴근까지 같이 하면 조금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공방 회사가 조금 분위기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직원과 사장이 함께 이렇게 뭐 출퇴근을 한다니 불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하 계급이 나눠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해요. 그냥 목공예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한 10명 정도의 고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서로 막 떼돈을 벌자 이런 목적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같이 먹고 살자라는 의미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좀 편하다고 합니다. 천호진 씨가 부업인 공방에 푹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본업인 연기에 공백기가 거의 없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작년에 또 대상 받으셨고. 네, 매년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본업으로 컴백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연기대상 이후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던 이 천호준 씨가 이번엔 S본부 복수가 돌아왔다를 통해서 컴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맡은 역할이 선생님이에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이러합니다. 함께 연기하는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잘 놀려고 택했다. 잘 못 노는 놈 골라서 수행평가 빵점 줄 거다. 라면서 극중 역할인 이 박쌤의 빙의한 말투를 보여줬는데요. 곧 그의 본업인 연기로 돌아올 예정이니 다시 천호준 씨의 연기하는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부업으로 하는 스타가 있는 반면에 본업을 하고 싶어서 부업을 하시는 스타도 있다고 합니다. 오, 예. 바로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입니다. 네. 사랑해도 될까요? 이 노래로 네. 정말 결혼식에 늘 퍼지거든요. 축가를 가장 많이 하는 가수기로 유명해요. 네. 이제 이세준 씨는 부업으로 안경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게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네. 근데 잘 된 이유가 또 가수를 오랫동안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악이 좋아서 시작은 했지만 음악이 생계 수단이 되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음악과 다른 것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기 싫은 음악도 하게 돼 동곡정 없이 자신의 음악을 하고 싶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의미로는 참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네. 그런데 왜 하필 안경 사업을 하시게 된 건가요?
가수 활동을 위해서 부업을 선택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해치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세준 씨 하면 늘 동그란 안경이 떠오르잖아요. 이미지가.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저 사람은 왠지 안경을 잘 선택할 것만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때에 마침 이세준 씨의 안경을 도맡아 주던 안경사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세준 씨는 정말 처음부터 빅피처였어요. 보통 생각하면 안경점 하나를 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세준 씨는 처음부터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표로 두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이 안경점은요. 3년 만에 100개의 점포를 늘리는 데까지 해당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 상당의 매출을 올렸던 만큼 정말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셨는데 이게 뭐 비결이 있나요? 안경점을 내고 이세준 씨가 지금까지도 빼놓지 않는 게 바로 나눔 봉사활동입니다. 안경비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무료 맞춤 행사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버는 돈보다 봉사활동으로 쓰는 돈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일종의 착한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의 성공을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스타분들이 부업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하나씩 하시나 봐요. 저는 부업으로 방송을 시작했는데 주업이 됐어요. 네, 부업이 확실히 음악이 부업이 된 약간 어떤 돈 스파이크 같은 그런 상황이 됐죠. 잘 됐잖아요. 황성태 씨도 방송의 부업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요? 네. 그럼 뭐예요, 주업이에요? 본업이 주업이 되신 됐나요? 거예요? 요새는 공부 잘 안 하시죠? 요새는 또 연예인 뒷조사 하신다고. 공부도 방송으로 하시니까.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 나오시는 게 페이가 더 초조해. 초조하다. 맞아, 애들을 가르치진 않으시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왜 와? 우리도 몰라요. 저도 궁금했는데. 그러면 뭐지? 풍문 막내 아닐까요? 풍문 막내. 귀엽네요. 귀여워요. 자신의 본업 외에 부업을 하는 스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많은 스타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한데요. 연예인들은 고정 월급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한 번에 수억 원을 벌지만요. 평소에 유지비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나가고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일하다 사고가 나도 보통은 어느 정도 깎이고 다시 시작하는데 연예인은 큰 사고 스캔들이 나면은요 수입이 제로가 돼요. 게다가 CF를 찍었는데 거기서 위약금이 들어오면은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너무 불안하니까는 안정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 부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알리는 거거든요. 연예인은 이런 일을 시작했다 보도자료만 뿌려도 기사가 나고 사람들이 취재를 오고 궁금해서 팬들이 찾아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초기 홍보나 투자 비용이 좀 더 절감되기 때문에 사업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음악도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기 마련이니까 음악도 잘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수익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방송도 또 없을 때는 또 아예 없고 네. 불안한 미래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을 꿈꿀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앞서 이야기 나눈 연예인들처럼 자신의 가진 명성과 재능으로 부업을 꾸려나가는 스타들이 참 많은데요. 네. 하지만 대박이 있으면 쪽박도 있는 법. 부업으로 뼈아픈 실패를 맛본 스타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네. 네, 허경환 씨 네. 이야기죠. 2010년에 닭가슴살 전문 쇼핑몰을 엽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자신의 본업인 방송보다도 더욱더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부업을 통해서요. 그렇게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최고 매출이 7천만 원까지 오를 정도로 대박 중에 대박이었다고 해요. 닭가슴살 쇼핑몰이 대박이 나자 주변에 부추김에 통조림 사업까지 이제 확장을 하게 된 건데 이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허경환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동업을 했었던 이 사람이 사고를 쳐서
무려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가량의 돈을 빚을 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라디오 생방송을 하다가 빚쟁이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서 음악이 나가는 동안 그 빚쟁이의 전화를 받기도 했었다라고 당시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집문서를 들고 은행까지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정리가 잘 되어서 이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본업과 부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가 됐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네. 예, 국민 엄마로 유명하신 분이죠. 배우 김혜숙 씨도 이 사업 실패로 아픔을 겪기도 했다면서요. 네, 김혜숙 씨는 이제 74년 M본부 공채 7기로 이제 탤런트에 데뷔를 했는데 벌써 44년 차입니다. 연기 네. 베테랑인데 그동안 뭐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50번 넘게 엄마 역할을 한 정말 대한민국 국민 엄마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지금이야 누구나 인정하는 국민 엄마인데요. 처음에 엄마 역할을 맡은 게 고작 32살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엄마, 이모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로서 되게 초라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새로운 돌파구로 부업을 택하게 됐고 그래서 30대 후반에 바로 뷔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보통 뭐 식당이나 레스토랑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뷔페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사업 시작했던 그 초기에는 진짜 열정적으로 임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처음 들어본 그 사장님 소리가 너무 좋았었고 마치 신분 상승한 듯한 그런 느낌에 취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거는 잠시뿐이죠. 바로 이제 현실에 부딪혀야 됐는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임대료 밀리고요. 빚도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빚을 막기 위해서 급기야 사채까지 썼다고 합니다. 사채까지 쓰실 정도면 피해가 굉장히 막대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혜숙 씨는 결국 가지고 있던 집 두 채를 처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은 채 이 사업을 접게 돼요. 빚을 갚지 못해서 독촉 전화가 오고 심지어 협박 전화까지 받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하는데 김혜숙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전화기에 선을 빼놓고 살았다. 빚독촉하는 전화 벨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렸을 정도다라고 하면서요. 초인종 소리만 나도 집 안에서 숨었대요. 한 번 채권자가 사람을 끌고 나타나서 김혜숙 씨를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무서웠다라고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김혜숙 씨는요, 한 끼니 해결도 너무 어려울 정도라고 고백을 했었는데요. 당시 방송국 식비가요, 1,500원이었어요. 근데 이 1,500원이 없어서 동전을 모아서 그걸로 해결을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요, 자살을 결심해서 한강까지 갔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정말 자살을 결심했지만 이제 어머니와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김혜숙 씨는 3가지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울지 말자, 두 번째는 술 먹지 말자, 세 번째는 음악을 듣지 말자인데 이 3가지를 철칙으로 삼고 혀를 깨물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와, 이 3가지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드셨는지 좀 와닿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악으로 버티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짐 이후로는요, 정말 안 한 일이 없대요. 일일 전원부터 노래 부르는 지방의 행사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40대는 빚을 갚는데 모두 써서 자기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자로서 찬란했던 40대를 잃은 것 같은 느낌,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면서 당시의 힘든 심경을 정안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혜숙 씨가 앞으로 왠지 절대 부업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김혜숙 씨의 진면목은요, 사실 사업 실패 후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혜숙 씨는 한 번 이렇게 인생에서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본업인 배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네. 그렇게 살기에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더욱더 진실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이 밑바탕이 바로 이 실패였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다시 배우로 복귀한 후에 정말 이전에도 연기를 잘했지만 이보다 더욱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강한 모성의 연기를 보여주면서 안방 극장을 장악했고요.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걸 봤었는데요. 다시는 뷔페 식당 가서 안 먹는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정말 한이 많이 맺혀 있던 것 같은데 뭐 이젠 다 지난 일이니까 뭐 맛보셔야죠. 후련하게 네, 지금은 뷔페 식당 한번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네. 3
꿈과 희망의 끝자락까지 서보셨던 배우 김혜숙 선배님. 네, 그런 아픔을 견뎌낸 경험으로 더욱 깊고 진한 연기를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말이죠. 정말 황당한 사연으로 부업에 실패한 스타가 있습니다. 황당. 예, 정말 황당해요. 네. 이분 유행어 들으면 다 알 거예요. 그까이 거 대충. 그까이 거 대충 다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개그맨 장동민 씨인데요. 그분 사업계의 마이너스 소라고 유명합니다. 절친 유상무 씨 말에 의하면 그냥 사업 벌였다가 망해서 명함만 그냥 수십 장이라고 얘기를 농담삼아 하는 걸 들었네요. 저 얼마 전에 예능 가서 뵀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개그맨이라는 이미지가 안 떠오를 정도로 점잖고 그러신데 부업으로 돈을 좀 벌어보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망한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장동민 씨가 개그 스타일이 굉장히 거친 데에 비해서 실제 그 성격은 굉장히 정이 많고 여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주변에 사기받기 딱 좋은 그런 캐릭터가 된 것 같은데요. 덕분에 큰 돈을 아주 여러 번 날렸다고 합니다. 일단 20대 무렵부터 사업과 투자에 눈을 돌렸는데요. 한 자산관리사의 권유로 고액을 납부하는 이 펀드에 가입을 했다가 수입이 줄어들면서 매달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납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펀드를 해지를 했는데 납부를 한 게 이미 2억인데 돌려받은 금액이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수익률이 어떻게 그 정도까지? 중간에 이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잃은 게 더 많은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돈을 투자하면 빌딩을 준다라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다가 이걸 중도 해지를 해서 큰 손해를 봤다고 하고요. 또 인터넷 거래 사업에도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는 등 아주 큰일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일을 겪으면요, 사람은 변하거든요. 네. 근데 장동민 씨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S본부의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서 또다시 자신의 일화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다들 빵 터졌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는 지인이 수십억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6억 원에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앞서 그렇게 당한 장동민 씨는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장동민 씨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정말 딱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보증을 섰다가 결국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장동민 씨는 또 자신의 유행어 때문에 쫄딱 한번 또 망합니다. 예. 자신의 유행어 때문에 사업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까이 대충 이 유행어 정말 히트했던 그 당시에 이제 세차장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름이 그까이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까이카 괜찮아요. 설마. 귀여워요. 그까이카. 근데 이 그까이카 이제 세차장의 슬로건이 이게 좀 문제였습니다. 슬로건이 바로 그까이 거 대충 닦어. 그까이 거 대충 닦어. 번네트만 닦고 가라는 거예요. 번네트만. 그러니까 요게 약간 또 진짜? 너무 개그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뭐 스타들이 자기 유행어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무리수죠. 차를 세차로 온 사람이 그까이카 대충 닦고 이걸 간판을 보고 그러게요. 좀 아주 싸지 말란 않았어요? 소리죠. 웃기긴 한데 근데 지금 같으면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재밌다. 그래서 그 저는 못 맡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유행어 사용이 독이 된 탓인지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정말 대충 닦은 거 아니냐는 불만이 그래요. 쇄도를 했대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석 달 동안 한 대만 닦은 적도 있죠. 본인 차 닦은 망했죠. 거 아닌가요? 망했죠. 그래서 여기에 그칭이 아니라 그다음에 상조회사를 차렸는데 이거 역시 그 유행어로 활용해서 그까이 거 대충 묻어 이런 좀 이제 좀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재밌게 다가가려고 했던 건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사실 뭐 세차장, 상조회사, 여행사 수많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여행사도 그런데- 했어요? 네,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재 그래도 순항 중인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2011년에 평소 게임 마니아로 알려졌잖아요, 장동민 씨가. 그래서 이 취미를 살려서 PC방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국에 10여 군데 가맹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맹주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하면서
좀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VR 체험방을 운영하는 기업이랑 손을 잡고 해던 기업의 마케팅 이사가 되어서 이제 새롭게 사업 분야를 확장을 했는데요. 평소 VR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 장동민 씨가. 네. 이 장동민 씨가 직접 이 기업에 연락을 해서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다라는 뜻을 전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사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근데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PC방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기운을 받아서 VR 사업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한마음 돼서 걱정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네요. 개그맨으로서는 정말, 야, 장동민 씨 대단하네요. 꿈이지만 이렇게 많이 실패한. 제가 봤을 땐 에피소드 만들려고 사업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에피소드가 너무 많이 양산돼 그러니까 있는데. 그 머리 쓰는 게임에서 우승하고서 상금 받았을 때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어요. 기부 좀 해라 했더니 진심으로 정말로 빚이 많고 새끼를 해야 될 게 많아서 그건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스타는 생소한 부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요. 바로 달달한 감성 발라더 가수 태희 씨입니다. 요즘 뮤지컬 하느라 바쁘신 줄 알았는데 부업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네. 대체 어떤 부업인가요? 태희 씨는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생소한 재테크입니다. 네. 바로 그 재테크는 바로 소테크입니다. 소테크. 예. 작은 자본에. 네. 아니, 그러니까 소테크는 암소를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대파로 수익을 진짜 얻는 소. 재테크예요. 진짜 예. 소테크.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집에 암소를. 축사가 있는 외할머니를 도울 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소테크를 이제 하게 됐는데 2006년 처음으로 소테크를 했던 태희 씨는 한 방송에서 260만 원으로 이제 암송아지를 사서 황소가 되면 500만 원에 팔 수 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의 200%를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처음에 5마리로 시작해서 2년 만에 10마리로 늘어서 재미를 봤다고 합니다.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솔깃한 것 같은데 저희 시골도 소를 키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소 키울 때 밥 주고 뭐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근데 막 제때 박하나 씨도 알아요? 밥 주고 물 주고 축사 관리해야 되고 네. 여물 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럴 걱정을 할 겨를도 없이 불행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바로 한미 FTA. 그래서 소를 산 직후에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체결 때문에 소의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팔았다고 고백을 웃으면 안 했습니다. 되는데. 여기에 굴할 테이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눈을 밖으로 돌려서 펀드 투자에 나가는데 이조차도 이제 하무가 테이시는 미국이랑 안 좋아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맞물려. 경제부에서 할 얘기를 제가 하고 있네요. 원금의 3분의 1 정도로 날렸다고 해요. 이때 이제 호기롭게 투자했던 걸 다 날리고 나서 이제 테이시가 하나의 이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돈은 굴리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음악 활동 열심히 하고 작사나 참여하면서 저작권료를 열심히 성실히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희 씨가 연예계에서 이 소문난 대식가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평소에 라면을 4-5개까지도 먹어봤고 뭐 햄버거는 최대 9개까지 한 번에? 한 번. 어떻게 가능해? 그리고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5인분 분량인데 1.7kg의 거대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1년에 식비가 3천만 원 정도 근데 든다. 제가 태희 씨 친분이 조금 있는데 친한가 봐요, 그래도 옆에서. 진짜 잘 드세요. 정말 근데 마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가 있지 할 푸드 정도로 파이터들 보면 다 말랐어요. 정말 잘 드세요. 그래서 근데 대식가라서 이게 소를 자기가 키운 게 아닌가.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아니 근데 옆에서 계속 탄성을 주셨는데 태희 씨 실패할 때 좀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아니요, 친분이 있어서. 지금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건 아닌데 워낙 대식가인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요 직업을 하셨으면
아까 소테크하고 막 이렇게 펀드 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태희 씨가 소테크와 펀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먹잖아요. 네. 먹는 사람이 팔기도 잘 팔지 않을까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종원 씨와 함께 출연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극찬을 받은 요리 실력이 있습니다. 그 요리 실력을 바탕으로 서울 마포구에 햄버거 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네, 현재 친동생이랑 함께 운영 중인데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잔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매출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정말 위트 있게 대답합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가족들이 다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마디 표현으로 딱 알 수 있어요. 정말 잘 되는 됐구나, 거죠. 대박이다. 네. 자, 하지만 부업 절대 반대를 외치는 스타도 많습니다. 사실 제 친구죠. 동엽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내가 또 사업한다 그러면은 자기 딱일 때로 나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게 진짜 안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다시는 하지 말자는 다짐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 번의 사업 실패 후에 자신의 본업인 방송으로 돌아온 신동엽 씨도 기자들과 만났을 때 절대 사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내가 하면 말려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업에 실패한 스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본업에 충실하자입니다. 한때 빚보증으로 30억의 빚을 진 그래서 파산까지 했던 윤정수 씨. 네, 윤정수 씨 같은 경우도 작년 초에 방송일로 모든 빚을 청산을 했고요. 또 사업으로 69억이라는 빚을 어마어마한 빚을 졌던 이상민 씨 같은 경우도 정말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이 방송일로 빚 청산을 거의 이제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대세 스타라면은 바로 홈쇼핑입니다. 얼마 전에 공효진 씨가 홈쇼핑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다들 깜짝 놀라셨는데요. 이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거지 싶었어요. 알고 보니까 영화 홍보를 위해서 예매권을 홈쇼핑으로 선판매했던 거예요. 대박. 맞아요. 스타들이 이제 홈쇼핑에서 단순하게 세일즈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미지를 팔고 하나의 광고처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홈쇼핑도 이제 이미지 좋은 대세 스타를 원하고 이제 스타들도 이제 거기 출연하게 되는 거죠. 연극영화과 출신 분들도 이제 배우 쪽 뭐 이렇게 안 빠지고 그 홈쇼핑 쇼호스트로 빠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거에는 약간 현재 작품에서 보기 어려운 옛스타들이 다시 나와서 굉장히 좀 깔끔한 모습으로 제가 요즘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다시 젊어졌다라던가 이 제품이 좋다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어필을 했다면 요즘은 아이돌들도 홈쇼핑에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슈퍼주니어도 홈쇼핑에서 롱패딩을 팔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오마이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앨범을 홈쇼핑에서 직접 판매를 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하와 스컬씨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단독 콘서트 티켓을 팔았는데요. 이처럼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정말 대세들만이 홈쇼핑에 출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최초로 이렇게 홈쇼핑에 발을 들인 스타가 있나요? 그거를 그래서 자료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있더라고요. 최초 기록이. 바로 방송인 임성훈 씨예요. 1996년에 당시 3구 홈쇼핑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여기 매주 금요일마다 미술품을 판매를 했는데 이때 임성훈 씨 그리고 가수 유열 씨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의 연예인이죠. 이분들이 초대 손님으로 출연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초기 홈쇼핑 방송에서는요. 판매에 적극 가담했다기보다는요. 슬리피 씨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초대 손님, 일회성 게스트로 나와서 얼굴을 비치는 게 더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럼 요즘처럼 이렇게 전면에 스타가 나선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97년부터 본격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하이쇼핑이라는 곳에서 패션 모델 이희재의 패션 스페셜, 그리고 개그맨 김영곤의 요리 특급, 육상선수 출신 장재근의
레포츠 쇼 같이 스타의 이름을 내건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고요.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장재근 선수의 그 런닝 네. 뭐였죠? 이게 운동기구. 네. 운동기구 뭐 스텝 그게 많이 팔렸던 기억이 나긴 하네요. 예. 그런데 2005년 그녀들의 등장으로 홈쇼핑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지금처럼 대세 부업으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바로 홈쇼핑계의 3대 트로이카로 불리는 세 분이죠. 변정수, 이혜영, 황신혜 씨. 네. 이 세 사람의 브랜드는 그 여성 속옷으로 처음 시작을 해서 전체 패션 브랜드로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또 수십억 원이 웃도는 연매출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이 속옷이 특히 또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대부분 여자들이 속옷을 감추려고만 해요. 티셔츠를 입어도 살짝 속옷만 보여도 여자들이 가리기 바쁜데 이 속옷은 보여도 괜찮은 겉옷 같은 느낌의 속옷이었어요. 그래서 더 유명했었어요. 네. 그래요. 네, 이때부터 스타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좀 판매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홍진경 씨도 이때 이제 김치를 홈쇼핑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때 사업이 굉장히 확장이 돼요.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스타분들이 홈쇼핑을 통해서 자기의 상품을 팔기 시작을 했었죠. 네. 저도 홈쇼핑을 하고 있지만 그냥 뭐 대세 스타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완판이 되고 대박이 나는 건 아닙니다. 홈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순발력이라든가 뭐 소비자의 그 마음을 읽는 그리고 또 설득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세 중에도 대세 스타가 따로 있습니다. 홍석천. 뭔가요? 아니야. 저희들은 아직은 그분 따라가려면 조금 그분은 바로 그분들은 바로 왕영은 최유라 씨입니다. 사실 왕영은 최유라 씨는요, 그 홈쇼핑에 진출한 연예인 중 최고라는 최고의 기록을 다 갖고 있는 완판 연예인 중 하나예요. 근데 두 사람의 성공 비결은 두 사람 다 라디오 DJ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대를 아우르는 좀 말솜씨도 있었고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이 전 방송을 다 볼 때마다 어떤 게 가장 인상 깊게 났냐면 제가 써보니까요. 우리 아이한테 해보니까요 라는 직접적인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아 저렇게 해봤다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게 좀 자연스럽게 따라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주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쇼호스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자, 두 분이 40, 50대의 열렬한 지지로 굳건하게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보다 젊은 30대의 지지를 얻으면서 차기 홈쇼핑 여왕 자리를 노리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987년부터 지금까지 역시 라디오 DJ를 진행한 분입니다. 너무나 젊어 보이고, 예. 혹시 이분 말도 잘하시고. 저랑 라디오 같이 하는 분 같아요. 예. 최하정 씨 아닌가요? 최하정 씨입니다. 네, 그야말로 대세 왕언니죠. 다들 최하정 씨가 홈쇼핑 진출을 굉장히 오래전에 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 얼마 안 됐어요. 2016년도에 했거든요. 근데 홈쇼핑 첫 방이 어떤 프로랑 붙었냐면 무려 국민 드라마로 등극을 했었던 K본부 태양의 후예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기대감을 좀 낮춘 상태였다고 저는 들었는데 첫 방부터 무려 태양의 후예를 이겨내고 완판을 합니다. 준비한 물량을 다 팔았어요. 저 역시도 이 최하정 씨의 홈쇼핑에서 물건을 산 적이 있었는데 최하정 씨가 말을 너무 잘해요. 최하정 씨가 제 주변에 엄정화도 이걸 쓰고 이영자도 이걸 쓰고 저도 이걸 써요. 이 말 하자마자 이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하정 씨는 론칭 1년 만에 연매출 960억을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총 매출 1,900억 원을 야 이거 기록입니다. 그 방송을 처음에부터 보지 않으면 다 매진돼 갖고 매일 뭐 이제 곧 매진입니다. 수량이 없어 이게 모든 게 실화라는 얘기죠. 홍석천 씨는 몇 분 만에 매진해 보셨어요? 처음에 딱 나와서 첫 방송 딱 하는데 한 25분 만에 완판. 나머지 30분은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 인사만 해도 돼요. 감사 춤을 추게 인사만. 됐죠. 네. 그런데 앞서 말한 분들은 딱 봐도 잘할 것 같은 분들이에요. 다들 말재주도 좋고 똑 부러지는 이미지라서 누가 봐도 모태부터 판매왕을 할 것 같은 분들이랄까? 근데 하지만 이분은 달라요. 홈쇼핑의 왕자,
문창식 씨. 전 이분이 완판남이 되었다는 게 신기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이분도 역시 이 앞선 스타들과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라디오예요. 2011년이죠. 문청식 씨가 라디오 게스트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홈쇼핑 PD가 전화를 합니다. TV에서는 안 웃긴데 라디오에서 너무 웃기다. 나랑 한번 방송을 홈쇼핑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한 건데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네. 그런데 문천식 씨가 이런 제안도 받았지만 홈쇼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예.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누가 들으면 속물처럼 느낄 수 있는데 속 얘기를 들여다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문천식 씨에게 아들 주한군이 있는데요. 주한군이 태어날 때부터 모세혈관 이상 증식하는 화염성 모방암 그리고 선천성 녹내장을 갖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병이 완치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걸 위해서 문천식 씨는 돈이 필요했는데 하나의 이 활로가 됐던 거죠. 이 홈쇼핑이요. 문천식 씨는 개그맨이다 보니까 당연히 타고난 언변도 있었고 끼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피나는 노력까지 더해집니다. 처음에 제안받은 컨셉이 총땡땡 야채가게 그 브랜드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강남 대치동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방법을 찾게 돼요. 가서 보니까 동네에 이제 손님들이 사모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손님에게 아주 살갑게 누나 미안해. 지난번에 수박이 좀 약했어. 내가 인정해. 그래서 오늘 정말 대박으로 갈치를 준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방송에서 촬영을 한 거죠. 그럼 문천식 씨가 시청자분들께 누나라고 호칭을 했어요. 친근하고 싹싹한 이 전략이 확실히 좀 그 시청자들에게 마음을 탁 건드는 것 같은데요. 홈쇼핑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출을 올린 것이 다 합쳐서 약 정도라고 해요. 문천식 씨는 개그맨이다 보니까 당연히 타고난 언변도 있었고 끼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피나는 노력까지 더해집니다. 처음에 제안받은 컨셉이 총땡땡 야채가게 그 브랜드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강남 대치동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방법을 찾게 돼요. 가서 보니까 동네에 이제 손님들이 사모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손님에게 아주 살갑게 누나 미안해. 지난번에 수박이 좀 약했어. 내가 인정해. 그래서 오늘 정말 대박으로 갈치를 준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방송에서 촬영을 한 거죠. 그럼 문천식 씨가 시청자분들께 누나라고 호칭을 했어요. 친근하고 싹싹한 이 전략이 확실히 좀 그 시청자들에게 마음을 탁 건드는 것 같은데요. 홈쇼핑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출을 올린 것이 다 합쳐서 약 정도라고 해요. 다 합쳐서 약 5천억 정도라고 해요. 문천식 선배는 진짜로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되게 많이 연구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퓨전 한방차 체인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장이 가게에 있지 않으면 매출 유지가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런데 홈쇼핑은 방송에 나와야 하는 연예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부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홈쇼핑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네. 스타들이 진출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반대로 저는 업계에서 이제 스타들을 이렇게 자꾸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효과가 나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요. 전문가들은요. 너무 전문가스러워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썼는지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예인들은 익숙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저 제품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써보고 효과를 말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직접 톡으로 대화를 나눠요. 만약에 내가 보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요. 이 제품 정말 좋나요? 그러면 이거 6878님 그것이 궁금했어요. 안 써보시면 이거 모릅니다. 정말. 네, 한 연예인이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똑같이 털어놓으면서 말하면서 이 제품을 얘기하는데 안 살 수 없어요. 최근에 홈쇼핑 화장품계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풍문쇼의 전 안방마님이죠. 홍진영 씨입니다. 네. 야, 정말 홍진영 씨는 어딜 빠지질 않아요. 얘는 뭐 어디 가나 다 나와. 네. 아니 전국 행사 뛰는데 시간도 부족한데 뭐 무슨 홈쇼핑도 다 장악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홍진영 씨의 홈쇼핑 진출은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시작이 돼요. 다들 아시죠? 그 술 먹는 프로그램, 인생 술집이라는 네, 프로그램에 네. 홍진영 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했어요. 홍진영 씨가 술을 마시는데요. 귀하고 목은 빨개졌는데 얼굴은 정말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광채까지 난 거예요. 사실 그때요. 굉장히 화제였어요. 저 파운데이션 뭐냐, 홍진영 씨가 바르는 게 뭐냐라고 시작을 해서요. 검색어까지 찍었고요. 홍진영 씨 개인 SNS에 이거 대체 뭐예요, 언니? 저 좀 알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홍진영 씨도 자신이 사실 모델인 데가 따로 있는데 이게 따로 오니까 너무 괴로웠다고 했었어요. 저도 홍진영 씨한테 이때 연락했어요. 진영아, 못 쓰니. 사실 여자분들이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여자분들이 많은데 홍진영 씨가 나온 걸 보고 이건 저거다.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거 너무 사실적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빨갛구나. 여기만 빨개졌어요, 진짜. 모기로. 이 사건을 소위 홍진영 파대 대란이라고 하는데요. 네, 파운데이션 대란. 오늘보다 내일을 약속하고 싶어요. 홍진영 씨가 정말 영리한 게요. 이 현상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건 홍진영 씨도 자신이 사실 모델인 데가 따로 있는데 이게 따로 오니까 너무 괴로웠다고 했었어요. 저도 홍진영 씨한테 이때 연락했어요. 진영아, 못 쓰니. 사실 여자분들이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여자분들이 많은데 홍진영 씨가 나온 걸 보고 이건 저거다.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거 너무 사실적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빨갛구나. 여기만 빨개졌어요, 진짜. 모기로. 이 사건을 소위 홍진영 파대 대란이라고 하는데요. 네, 파운데이션 대란. 오늘보다 내일을 약속하고 싶어요. 홍진영 씨가 정말 영리한 게요. 이 현상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건 화장품 브랜드를 바로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판매를 시작하냐 했는데 또 촉이 좋은 거죠. 소문나는 데는 홈쇼핑만 하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진출을 합니다. 역시 첫 방송에서 바로 조기 매진 해버렸고 이례적인 반응이 나오니까 이거를 판매한 게 올해 8월부터인데 몇 달 만에 홈쇼핑 더불어서 S백화점의 뷰티 편집 시합에도 들어갔고요. 더 중요한 건 얼마 전에 L 면세점까지 맞아요. 입점을 했습니다. 대성공인 거죠. 제가 이 홍진영 씨가 이 사업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홍진영 씨가 모델로 하고 제품을 같이 개발을 하지만 그걸 같이 하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홍진영 씨가 너무 똑똑한 게 뭐냐면 이 업체 선정을 할 때도요. 과거에 연예인과 마케팅을 해본 그 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직접 같이 하자고. 근데 이 회사가요. 사실 모 연예인과 했다가 엄청난 송사로 그 법정 싸움까지 가서 정말 큰 일이 있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사실 이제 다시는 연예인이랑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홍진영 씨와 얘기를 해보니까 안 할 수 없었대요. 너무 적극적이었고 너무 영악하게, 그러니까 영리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했는데 너무 윈윈 전략이었다라고 이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실 홍진영 하면 우리 모두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바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홈쇼핑 말고도 또 다른 부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홍진영 씨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떤 부업이죠? 일단 홍진영 씨가 이동하는 차 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차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셀카 찍기예요. 근데 이 셀카를 정말 많이 찍는데 이 어플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뭔가 하나씩 다 부족하고 뭔가 하나씩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득 담아서
내 마음에 드는 셀카 어플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셀카 어플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 정도면 뭐 거의 토마스 에디슨. 이게, 와, 이게 셀카 찍는데 내가 그걸 개발할 생각을 감히 한다는 게 너무 부지런한 것 같은데. 매력이 넘쳐요 험지척척 그러면 이제 홈쇼핑은 그 출연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계약은 또 어떻게 하는지 전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고정 출연료를 받는 고정 출연료를 받는다라는 것은 방송 굉장히 좀, 출연료하고 똑같이. 예, 오래 한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출연료를 작게 하고 인센티브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 파는 거 양에 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출연료가 좀 많이 덮어지는 그럴 때는 정말 자신 있어야 돼요. 이 제품을 내가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회 게스트 출연료도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김가연 씨를 초대했다. 그럼 김가연 씨의 출연료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출연료가 뭐가 더 높나요? 예? 그러니까 홈쇼핑. 아, 그거는 정말 여러분, 아, 이 진심을 궁금하다. 얘기하면, 이 진심을 얘기하면 잘 될 때는요. 어떤 날은 더 짭짤해요. 더 짭짤해요. 이게 왜냐면 런닝 개런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런닝 개런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졌는데 누가 봐도 탕을 먹을 날이야.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2배, 3배로 확 오르잖아. 그걸 런닝 개런티를 했잖아요. 그럼 방송보다 훨씬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한 회에 제일 많이 한 거는 280%인가 해본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이, 이 대세분들이 홈쇼핑 하는지 알았어요. 출연료가 어마어마해요? 기본 3배에서 5배는 받았어요. 원래 방송 하는 것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예요. 저요, 개인적으로. 네. 저도 부업을 해봤던 사람이지만 이 본업이 잘 될 때 부업을 하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부업으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본업에 충실하는 게 어떨까요, 연예인들은? 네. 풍문으로 들었쇼는 본업은 충실하게, 부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스타들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